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은 민비가 살해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오늘 이 얘기는 기발한 장 박사 모시고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사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Foreign Policy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외교 잡지에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It is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start worrying about Saudi collapse. 사우디 붕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시작할 때가 왔다. It is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start worrying about Saudi collapse입니다. 사우디의 붕괴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할 때가 왔다. 지금 러시아가 이 크루즈 미사일을 이 전투기 공격하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크루즈 미사일 쏘고 또 배에서도 크루즈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알자지라 방송에 난 그림인데요. 이 그림만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러시아가 이렇게 바다 위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1000km, 1500km를 달려가는 본격적인 크루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시겠어요? 재밌습니다. Cartoon War of Russia's Role in Syria. 재밌습니다. 이 러시아가 푸틴이 오바마의 목을 이렇게 조르고 있는 장면이고요. 급할 때는 유리를 부수고 러시아를 부르세요 라고. 이 미국이 한 게 뭐냐? 러시아가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이 한 일이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들이고 폭탄을 이렇게 퍼부어서 결국에는 난민만 만들어냈는데 러시아는 사흘 만에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지금 이 카툰들이 대단합니다. 이 참. 자본키, 푸티나 이렇게 돼 있네요. 자본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러시아말 옛날엔 꽤 잘했습니다만 푸틴의 위세 이런 것 같은데요. 그 ISIS, CIA 지역의 민병들 전부 움츠려서 겁을 덜덜 먹고 있고 이 러시아 국기입니다. 국기를 단 곰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아주 카툰들이 굉장히 좀 나와서 알자지라 방송 아주 재밌습니다. 요즘 알자지라 이 방송 보면은 이 러시아 역할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붕괴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뉴스 말미에 정규제 칼럼에서 좀 자세히 오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선 단연 교과서가 압도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역사 교과서는 저는 사실 역사 교과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언제나 이념적인 논쟁의 쟁점이 되어 왔고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오늘의 투쟁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저질들의 전형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듯이 학교에서 수능 시험에 넣고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약간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좌익 그룹들은 이 역사 교과서 중에 특히 근현대사 부분을 가지고 사생결단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겠거나 물론 교과부에서 이제 검정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기준으로 쓰라고 하면 되는데 검정 기준을 만드는 데서부터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 이런 것들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인지 북한은 건국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게 교과부의 지금 검정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건국이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북한은 건국이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잘못이 뭐 거짓말과 허구와 상상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쓰레기들로 덕지덕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교과서 뭐 있어도 된다. 누구든지 골라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을 좀 글쎄요 정했다고 할까.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일부 교단 내 좌익 세력들이 협력해서 교학사 교과서를 조직적으로 왕따시키고 학교에서 드러내고 하는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고 조직화된 세력들이 친북, 종북적 세계관을 퍼뜨리고 거기에 좌익 편향의 교과서들이 동원되고 이런 정도에 이르렀다면 교과서는 당분간은 국정으로 고쳐놓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김무성 대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과서는 심각할 정도로 꼭 80년대 초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운동권들이 하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두환 시대에 그 억눌렸던 그 분출하는 민주화 욕구와 좌절된 자들이 느끼는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정규제 뉴스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홧김에 무슨 짓 한다 이런 식의 그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독재 정권에서 탈출구가 없고 하다 보니까 홧김에 뭐 한다는 식으로 북한은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의 환상을 가진 것이 소위 80년대 종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같은 이제 기형적 그런 그 사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점차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확산되어서 지금은 교과서 시장 전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힐링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만은 힐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힐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보시죠. 기발한 장 박사는 민비 살해 사건, 민비 시해 사건, 살해라 그러면 또 아주 기겁을 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요즘은 또 명성황후라 해가지고 마치 명성황후가 무슨 굉장한 독립투사인 것처럼 묘사하는 움직임까지도 있어서 저는 좀 참 짜증이 납니다만 민비 시해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정규제 칼럼 사우디의 붕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 이야기 외교 무능으로 망한 조선 2부 1-2죠. 1-2가 나가겠습니다. 원래 오늘 전희경 총장이 이 방송, 영화 이런 문학의 시찰, 감시 뭐 이런 걸 좀 들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자유경제원의 다음 주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쁘셔서 나오지를 못해서 다음 주로 일단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사교과서 얘기 있고요. 아베 3차 내각의 신아베노믹스 세계의 화살 얘기도 있습니다. 국감평가 토론회가 있었고 정책금융 얘기가 있습니다. 통진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백대기업 단기 순이익률, 디젤차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이 웬일인지 배출가스 테스트를 실주행 테스트를 2년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유럽도 졸렬하군요. 정말 졸렬하군요. 국가가 저렇게 졸렬하면 안 되는데
국제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제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주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이송윤 아나운서부터 시작합니다. 갑시다. 10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현행 검인정 체제인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국정화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교과서를 보면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은 거의 묘사돼 있지 않고 정경 유착 등 부정적인 면만 강조돼 있다며 이것이 기업의 전부인 양 가르치는 게 올바른지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발전을 이끈 기업들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교사들이야말로 반애국적 인사인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12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정화든지 아니면 뭐 국정과 비슷한 형태의 공통교과서 제도 든지 뭐 여러 가지는 좋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좌익들이 그동안에 교단을 장악하려고 투쟁해 왔고 교단으로부터 이 자유를 배제하고 거짓말을 심는데 광분해 왔던 그 지나간 역사에 지나간 그 향수에 따른 저항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힘을 모아서 역사 교과서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역사 교과서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도덕교과서, 사회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교과서를 얘기하고 우리 역사교과서 현대사 부문에 기업 얘기만 나오면 정경예착, 재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우리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오는 이 기적적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걸 지적한 건데 경제 교과목, 사회 교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규정들은 전부 민중민주주의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그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데요. 물론 인민민주주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민중민주주의는 고영주 변호사의 규정에 의하면 변형된 공산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지금 고쳐야 될 게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든 일단은 역사 교과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같이 얘기할 것은 좌익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부문에 그 거짓말을 하려고 광분하고 있고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이 마치 제대로 된 국가인 것처럼 떠들고 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고대사 부문은 이 제야 또는 우파 진영에서 또 난립니다. 고대 만주벌판에 말 달리던 시절 이렇게 나가면 이 예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역사를 하는 분뿐만 아니고 소위 이제 제야 사학자들뿐만 아니고 무슨 제조 또는 심지어는 제야 쪽에 요즘 고위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 장차관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이 저희 고대사 연구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자만 어디 역사서에 한자만 있으면 갖다 붙여서 그걸 마치 동이족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처럼 갖다 붙이는 그런 참 못된 버릇. 그 고대사는 판타지고 현대사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도 정규제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께서 이 환단곡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갖다 주셨어요. 근데 환단곡이라는 책은 제 기억으로는 저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80년도 겨울쯤 해서 그 환단곡이라는 책이 80년도 겨울 그러니까 전두환 폭력적인 정권이 등장하고 광주 사태가 나고 이후야 어떻든 광주 사태라는 비극적 사태가 터지고 그해 온 대학가 젊은 대한민국 사회에 절망감이 지배하던
시절에 그해 겨울쯤에 추운 코트를 입어야 되는 스산한 시기에 환단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주 조잡하게 복사가 되어 가지고 이 글자도 잘 안 보이고 한문으로 이렇게 복사가 된 한문책인데 복사본으로 해서 제게까지 한부가 왔습니다. 그게 아마 80년 겨울이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이제 뭐 모르는 한자를 독해해 가면서 아마 훈이 글쎄요 그 한자 뜻이 아마 옆에 써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은 그 인쇄 그 복사본은 이사를 몇 번 다니면서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게 이제 그 책이 편집된 때가 뭐 삼성기, 삼성공기 뭐 여러 가지 책을 편집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책의 편집자로 계연수라는 분이 이제 편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연수라는 분이 일제 때 그 삼성기 그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책을 들고 만주로 가서 거기서 그야말로 참 일본 밀정들의 눈을 피해서 이 책을 편집하노라 하고 이제 구구절절히 사열을 써놓고 먼 훗날 이 책을 읽으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먼 훗날 조선의 젊은이들이 이 책을 보고 땅을 치면서 민족을 그리워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쓰여져 있어요. 그 한문이. 그래서 제가 저처럼 이제 그때 80년 겨울에 그 책을 보고 막 가슴이 흥분되고 거기 보면 이제 당군, 세기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뭐 1세 당군, 2세 당군, 뭐 가림도 문자, 지금 한글의 원형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문자가 나오고 당군이 뭐 18분인가 있었고 한 명이 보통 100몇십 년씩 재위 기간이 있고 그 표가 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막 가슴이 뛰고 우리가 알았던 역사는 모조리 식민사가 아니고 잘못된 것 같고 이 현실도 전두환이 같은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 이 전두환이 같은 정말 폭력적인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하는 그 이제 울분을 느끼면서 환단고기를 읽고 했던 추억들이 이제 그 추억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환단고기 쪽으로 간 사람이 있고 종북사관으로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종북사관으로 갔던 애들이 이제 지금 이석기 뭐 이런 후예들이 되고 그런 쪽으로 선도해서 갔던 게 소위 이제 강철서 신 썼던 그 누군가의 김영한 씨인가요? 이제 그 그룹이 있는 거죠. 그 둘 다 사실은 전두환 키즈들입니다. 전두환이 길러낸 아이들이죠. 그게 이제 시정될 때가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더 극성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제3차 아베 내각을 출범하며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세 개의 화살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하며 확장적 금융 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세 개의 화살 중 첫 번째는 GDP 600조 엔을 목표로 한 강한 경제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출산율 1.8%를 목표로 한 자녀 정책 지원입니다. 세 번째 화살은 가족이나 친지 등을 돌보고자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개호이직을 제로로 만들어 사회보장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일본경제신문이 어디로 갔나요? 그걸 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저 방에 있나요? 제 책상에. 저기 책상 위에 일본경제신문을 같이 보면서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페이지 그대로 주세요. 이게 오늘 아침 니케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기사이기 때문에 처음 나올 때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세 개의 화살이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 개의 화살이 그동안에는 금융화나 소위 엔야스의 엔화 환율을 끌어올려서 당시 80엔대 있던 것을
120엔, 125엔까지 그런 온라인 금융 완화, 돈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 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정동원, 정부가 돈을 푸는 거. 그 다음에 성장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완화, 뭐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겁니다. 물론 소비세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 그림은 말하자면 이 새로운 세계의 화살입니다. 신 3번의 화살인데요. 새로운 세계 화살, 구체화하는 것이 근무다. GDP를 600조엔까지 끌어올리고 지금 이 GDP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14년 여기거든요. 그 지금 여기에 GDP가 있는 거를 여기로 끌어올리고 또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하는 목표인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화살은 강한 경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슬로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세계의 화살의 목표는 디플레를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3기 아베 내각에서 발표한 두 번째 세계의 화살, 새로운 세계의 화살은 1억 총 활약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총 활약하는 사회다. 이 활약 사회 이거 뭐 우리하고는 뭐 단어가 좀 달라서 1억이 총 활기를 띠는 활기 사회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강한 경제다. GDP 600조엔의.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지원하겠다. 출생률을 1.8까지 끌어올리겠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개호이직. 지금 우리 이송윤 씨가 제가 이 신문을 던져줬더니 이송윤 씨가 그 낱말을 아주 찾아서 잘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개호를 하느라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이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세계의 화살입니다. 강한 경제, 자녀 교육 지원, 또 사회보장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GDP를 6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아베가 어제 발표했는데 보도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럼 세계의 화살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는 게 조금 불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야 그게 무슨 뜻이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하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1억 총활약 사회를 끌고 갈 1억 활약 정책 장관을 또 둔다 그래요. 참 아베다운 발상인데요. 1억 총활약 활기 있게 만드는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을 두겠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말을 많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구태의연한 국정감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오늘 2015 국정감사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국감 증인 문제에 대해 저질 부실 국감, 무차별 증인 호출이 생기는 요인은 기한의 한정과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권한의 남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특별한 언동으로 언론에 보도돼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가진 면책특권으로 국회 내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인 CEO를 불러 호통치는 행위는 재계의 리더급 인사를 정치권이 불러 혼내줬다는 포퓰리즘적 동기가 개입된 스노비즘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스노비즘 이런 말이 있군요. 뭐 저는 보통 완장주의, 완장을 차서 이제 행세하고 싶은 거. 완장 차고 막 휘바람 불고 호루라기 막 불고 싶고 야 줄 서 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거죠. 스노비즘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군요. 네, 다음 뉴스. 앞으로 정책 금융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기보는 보증 포트폴리오 공시를 강화하고 장기 보증료를 인상해 장기 보증 이용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 신보는 성장형 기업을, 기보는 기술력 중심 기업 위주로 지원할 전망입니다. 신기보가 창업기업에 집중한다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을 재편합니다. 또 산업은행은 회사채 주관, M&A 자문, 사모펀드 등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는 업무는 축소합니다.
기업은행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대출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신용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뉴스는 아마 경제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뉴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것들이 이제 좀비 기업이 되고요. 이 좀비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10년 이상 보증을 계속해서 이제 독점하면서 받는 이런 회사들은 대개 이제 정치인들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게 이제 이권화되어 있고 하나의 먹이 사슬로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면 늘 민원인들이 바글바글 들끓고 있고 국회 부근에는 차댈 데도 없이 뭐 난리가 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권화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정경유착이라는 게 요런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치가 고쳐지지 않으면 잘 안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뭐 정책금융을 고쳐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고쳐질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뉴스로 올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특히 구 통진당 인사들을 주축으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수감된 수원구치소 앞에는 이석기 구명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김재현 전 의원도 개인 인터넷 방송을 개설하며 공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구 통진당 조직 체계가 상당 부분 복원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전 의원에 대한 공개 구명 행사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 이 빅텐트라는 이름으로 어처구니 없는 어린애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왔죠. 아직도 그 향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생이 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호의 깊은 성찰이 없는 아이들이 저렇게 잘못 이식된, 세뇌당한 이제 그런 사고 체계에 빠져서 일생을 저렇게 조지고 있습니다. 일생을 저렇게 허당으로 낭비하고 있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 이런 애들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시대착오적인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광고 하나 보고 장 박사 만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잠깐만. 잠시만, 계산 좀 할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페이.